칼맥스의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좀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실적 발표 후에 이어진 애널리스트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는데요. 여기서 앞으로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바로 이 Q&A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애널리스트들이 뭘 궁금해했고 또 카맥스는 어떻게 답했는지 크게 5가지 핵심 주제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이게 바로 카맥스의 턴어라운드,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마 다들 이게 제일 궁금했을 거예요. 1분기에는 실적이 괜찮았는데 왜 2분기에 와서 갑자기 중고차 판매량이 5.4%나 뚝 떨어진 거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 CEO인 빌 레시가 딱 2가지를 꼽았습니다. 우리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주요 원인이 이거였다고요. 그게 뭔지 바로 다음 장에서 자세히 보시죠. 이게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안 좋았어요. 2분기에 잘 팔아보겠다고 재고를 잔뜩 쌓아놨는데 하필이면 바로 그때 중고차 시세가 급락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분기에는 관세 이슈 때문에 차값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자 하는 가수요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 2분기 수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이 2가지 악재가 제대로 맞물리면서 실적에 직격탄이 된 겁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000. 5월 말에서 6월까지, 그러니까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차 한 대당 평균 가치가 무려 $1,000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러니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죠.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차를 팔아야 하니까 마진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금융 부문입니다. 여기가 이번 분기 투자자들 뒷목 잡게 만든 부분이었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문제가 생긴 대출이랑 잘 굴러가는 대출이 딱 나뉜다는 거예요. 2022년과 2023년, 그러니까 과거에 나갔던 대출들은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행한 대출들은 예상대로 잘 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문제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대출들이 완전히 망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게 경영진의 설명입니다. 물론 예상보다는 수익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단위당 $1,500는 버는 수익성 있는 자산이다 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맥스가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종의 위험 덜어내기 작전인데요. 우선 문제가 될 만한 비우량 대출들을 따로 묵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받을 관리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한테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장구상에서도 이 위험한 대출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당장 현금도 확보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줄이고 또 서비스 수수료는 계속 챙길 수 있으니 그야말로 선제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야겠죠?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18개월 동안 최소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죠. 이만큼의 판매 관리비를 줄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비용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럼 이 돈을 어디서 줄이냐? 무작정 사람을 자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옴니채널 구축한다고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해왔잖아요? 바로 거기서 효율을 찾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하던 일을 자동화하고 AI로 콜센터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런 식인 거죠. 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그냥 비용만 줄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낀 돈으로 뭘 할 거냐? 바로 판매를 늘리는 곳에 다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마케팅을 더 하든 가격을 더 내리든 성장을 위한 실탄을 확보하는 게 진짜 목적인 거죠. 방금 말씀드린 유연성이 바로 다음 주제 가격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콕 집어서 물어봤어요. 가격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요. 경영진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2분기에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좀 잃었다고요. 이게 왜 그랬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00짜리 재고 문제 때문입니다. 비싸게 사온 차들이 발목을 잡아서 시장 가격이 떨어져도 민첩하게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민첩한 가격 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가격을 내리는 것만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운영 비용은 어떤지, 우리 매장과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 또 금연이나 보증 같은 부가 수익은 얼마나 따라오는지, 경쟁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칼맥스가 아무리 잘해도 통제할 수 없는 변수죠. 바로 소비자입니다.
이번 Q&A에서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 그래프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지금 차를 사려고 대출 신청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봤더니 신용 점수가 높은, 그러니까 보통 구매력이 좋은 고객들의 신청은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에 신용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객들의 신청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카맥스의 핵심 고객층, 그러니까 원래는 지갑을 잘 열던 신용 좋은 고객들이 지금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지금은 차 살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구매를 미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회사 입장에서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카맥스가 내부적으로는 비용도 줄이고 금융 리스크도 관리하고 가격 전략도 유연하게 가져가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이게 지갑을 닫은 소비자들과 치열한 경쟁이라는 외부의 거센 파도를 넘기에 충분할까요? 앞으로 카맥스의 행보를 지켜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